JPB 미디어 6번째 이야기 예고. 월요일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에는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슬램덩크 30권에 숨어있는 의미를 해석해드립니다. 화요일 국민 첫사랑 프로젝트에서는 음악하던 첫사랑 남친, 헤어지고 10년째 후회 중 편이 방송됩니다. 목요일 이것이 왜 논란인가 시간에서는 금주의 핫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요. 마지막 금요일 그냥 썰 시간에는 고양이 합사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담다. JPB와 이번 주도 함께하세요. 여러분께 추천하는 도서를 두 가지 명장면, 명대사로 압축해 책을 읽어주는 코너,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작품은 누구나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화책 슬램덩크입니다. 슬램덩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일본 슈에이사의 만화 잡지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한 농구 만화인데요. 이번에 다뤄볼 작품은 대원사이어에서 1996년 초판한 국내판 단행본 30권입니다. 일단 슬램덩크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천재인 강백호가 농구 선수로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원물스러운 성격과 리더십의 올바른 예시, 도전이라는 동기부여가 확실한 작품으로 곳곳에 명대사를 녹여내며 출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포츠 만화의 최강자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단행본 초판이 나올 때마다 200만 부씩 팔려나갔으며 단행본 21권에서 23권이 발행 부수는 250만 부로 당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7년에는 일본 내 누계 판매 발행 부수로 1억 2천만 부가 넘게 팔렸고 국내에서도 슬램덩크는 1990년대 만화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장본인으로 단행본이 100만 부 이상 팔렸으며 2002년 10년 만에 재출간된 완전판은 권당 5만 부씩 넘게 팔린 그야말로 대작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구발행본 총 31권 중 30권인데요. 30권을 추천한 이유는 도전이라는 정신을 가장 잘 녹여낸 작품이고 도전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장 자세한 설명이 뒷받침되는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에 이어 2위로 전국대회에 진출한 북산은 전국대회에서 최강팀인 산항공고와 맞붙는 내용입니다. 북산은 첫 전국대회 진출팀이었고 산항의 경우 최고 명문인 만큼 압도적인 팬층, 당연스럽게 산항이 이길 것이라는 여론의 평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동안 맞서 싸웠던 북산 선수들 스스로도 불안해하는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30권은 이러한 부담감을 떨쳐낸 북산 선수들이 산항공고 선수들과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부분은 끝나기 몇 분을 안 남겨둔 상태에서 이명원이 가로챈 공이 라인을 넘어가기 전 강백호가 몸을 던져 공을 살려내는 장면을 보고 주장 최취수의 회상신입니다. 초보자지만 언젠가는 농구부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오빠, 백호는 말이야 라고 동생 소윤이가 말하는 장면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후 장면에 이러한 멘트가 나옵니다. 그때였다. 산항 팬들 뿐이었던 관중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그리고 산항공고 감독의 독백이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몇 번이고 몰아붙이면 포기할 것이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지역방어로 20점 차. 하지만 정대만의 3점 슛으로 따라붙고 정우성의 화려한 개인기로 다시 18점 차. 여기서 1학년생인 서태웅이 중심이 되어 또 한 자리 점수차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는 가운데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북산이라는 팀에 처음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어느새 변화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다 보면 어느새 주변 환경이 저를 위한 응원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꼽은 명장면은 북산의 감독 안 감독님이 팀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장면으로 제가 사실 30권을 추천한 이유는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 강백호가 이봐요 영감님 우리 아직 역전할 수 있죠? 라고 묻는 질문에 안 감독님이 답하는 대목입니다. 물론이라네 백호군. 백호군은 우리 팀에 리바운드와 끈기를 더해주었어. 태섭이는 스피드와 감성을, 대만이는 예전의 혼란을 딛고 지성과 비장의 무기인 3점 슛을, 태웅이는 폭발력과 승리를 향한 의지를, 치수와 준호가 지금껏 지탱해온 토대 위에 이만큼의 재능이 더해졌어. 이것이 북산이다. 라고 팀원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대목이죠. 팀의 리더,
지도층이 갖춰야 될 올바른 리더십이 이 안에 모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꼰대라고 불리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젊은 계층과 기성 계층 간의 갈등이 매일 뉴스는 물론이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한 이상을 추구하는 젊은 층과 기존의 버릇을 고집하는 기성 세대들 간의 갈등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올바른 리더십입니다. 소통이 없는 리더가 맡은 조직은 갈라지고 분열되며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 리더가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조금 줄이더라도 아랫사람을 부하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는 조직은 원만한 소통으로 주변을 흡수해 나가며 계속해서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는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위치가 아니라 구심점으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조력자라는 것을 슬램덩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추천한 책은 슬램덩크 30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첫사랑 프로젝트 오늘 1일 진행을 맡게 된 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왕십리 견미리님을 게스트로 한번 모셔봤어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모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왕십리 견미리입니다. 오늘 첫사랑 얘기하러 나오셨는데 네. 어떤 분이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는 생기셨어요? 생긴 거는 사실 딱히 누구 특정 인물을 닮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좀 비주얼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외모였어서 잘생겼나요? 그것도 아니고 그래요? 좀 어깨가 넓고 이렇게 듬직한 스타일. 듬직한 스타일, 그런 스타일 좋죠. 네. 그래서 처음 보고 괜찮다 이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관심 있다고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분이 먼저? 네네네. 한 몇 개월 정도 연락을 하다가 만나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살 때 일이에요, 그때가? 20살. 진짜 파릇파릇.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중고를 여중여고로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남자친구를 딱히 사귀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하셨구나. 학구파. 대학에 와가지고 첫 남자친구 있어요? 네네네. 대박. 그럼 진짜 오래 기억에 남겠다.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되게 좀 강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만남은 어땠어요, 그분이랑? 저 대학 들어가서 친해진 이제 친구가 소개를 시켜준 거여서 소개팅으로 이렇게 미팅? 근데 이제 소개팅이라기보다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술자리에서 걔도 부를까? 이래서 그래 해서 이제 와서 알게 된 그런 케이스였고 그냥 보자마자 일단 외모적으로 내 스타일. 내 스타일이다. 괜찮다 이런 정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교제를? 한 3년 정도 됐던 되게 것 같아요. 오래 사귀셨네요. 네네네. 거의 대학 생활을 그쵸. 이렇게 같이 보내신 건데 추억이 되게 많겠어요.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세요? 그 친구가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랩을 하던 친구여서 홍대에서 이런 랩? 랩을 잘 몰라서 저도 잘 몰라요. 홍대에서 가끔 공연도 하고 그런 분이셨구나. 네네. 그래서 뭐 되게 약간 힙한 그런 느낌의 네네네. 이런 그래서 그런 거 공연 보러 가고 좀 그랬던 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공연 보러 가고 남자친구가 앞에서 공연하면서 막 우리 왕미리님 이름도 또 불러주고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줬어요? 아쉽네. 그런 거 한번 그냥 저쪽에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정도. 지금도 혹시 하고 계시나요? 사실 지금은 연락을 안 해서 아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썼던 그 예명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 닉네임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구나. 네, 그래서 한 헤어지고 1, 2년까지는 그 예명으로 열심히 검색을 했는데 예명을 바꾸시는 바람에 네, 이제는 이거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다. 좀 유명한 분이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떴으면은 제가 알았을 텐데 약간 배도 아프고 그러니까요. 더 잘해줄 걸 했을 텐데 이제 같이 그 당시에 크루를 했던 분들은 다 잘 되셨어요. 그거 너무 멘트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아는데 그분만 안 됐어. 그러게 왜 나랑 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랑 헤어져서 그런 거야. 내가 내조 잘해줬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 언더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포기를 하고 다른 길을 갖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직 소식을 딱히 미디어를 통해서는 못 들은 걸로. 어떤 연유로 헤어지시게 되신 건지. 우시는 거 아니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우시는
많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가 첫 연애여가지고 좀 남자친구랑 적당히 밀당을 한다거나 좀 이런 방법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 그냥 주셨구나. 네네네. 다 퍼주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제가 차인 꼴인데 아마 그 친구가 제 생각에는 다른 여자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 미리 갈아탄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물증은 없어요. 물증은 없는데 잡히면 진짜 물증은 없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된다거나 자주 좀 싸웠죠. 근데 싸워도 그 쌍방이 싸우면은 그래도 저는 애정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쌍방이 싸운 게 아니라 저 혼자 계속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다른 네, 거고 그냥. 약간 이런.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그냥 제일 나쁜 헤어지기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헤어지자 하길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나쁘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그런 식으로 좀 투닥투닥 하다가 제가 처음으로 거의 한 3년 만에 이럴 거면 안 만나는 게 낫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덥석 그러면 그럴까? 이 나쁜 놈. 아 그렇게 해서 근데 이후로 뭐 연락을 했다거나 이후로 좀- 사실 그렇게 하고 그냥 완벽하게 이제 쫑이 나고 저는 사실 일종의 배신감에 연락처건 뭐 사진이건 다 지우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바로 지금 너무 배신감이 커가지고 한 며칠 펑펑 울고 사이 쪽 빠지고 식음을 전폐하다가 아이고. 네 이제 좀 원래 여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진다고 네, 하잖아요. 그죠. 잊혀지죠. 네, 그래서 잊혀지더라고요. 그럼 다른 그 사람 남자. 만나고 누구 만나셨어요? 원래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 거 없어. 그렇긴 하지만 진리입니다. 아 그건 진리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서 잘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 친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었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뭐 제 친구한테 다들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또 눈치가 없이 그럼 한번 다 같이 보자. 누구예요? 눈치가 없습니다. 아 진짜 눈치 없네. 친구 배려 따윈 없고요. 아니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래요? 그날은 재밌게 놀고 끝나고 한 반년 있다가 또 연락이 와서 자기 무슨 앨범이 나왔는데 보러 와라. 앨범을 직접 주고 싶다 너한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죄송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이건 그냥 너 만나고 싶다 이거. 이게 무슨 개수작일까 했지만 그냥 그래 이래서 나 몇 시쯤에 끝나 그래서 거기 앞에서 볼까 해서 만났죠 또. 이제 만나서 뭐래요? 앨범 주고 앨범이랑 뭐를 같이 주려고 했대요. 근데 뭐 편지라고 했나? 뭐 편지를 같이 주려고 했는데 편지를 앨범 주더니 편지를 안 챙겼다면서 다음번에 다시 그러면 나이 잡아서 한번 정말 다시 개수작이네. 또 만나려는 이 순수가 어땠어요? 그때 보신 앨범은? 안 들었습니다. CD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던져놓으신 못 거 아니죠? 들었습니다. 위에다가 침대 구석에. 줄 거면 같이 줬어야 되는데 플레이어를 CD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아직 사실 집에는 있는데 아직 들어보세요. 들어보지 약간 비밀 이런 거. 괜찮지. 네, 다행. 그분은 제 생각엔 왕미리님을 아직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그 3년 만나고 그리고 다 올인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네. 당시에 얼마나 잘해주셨겠어요. 원래 잘해준 사람은 미련이 없지만 그럼요. 그거를 이렇게 찬 사람은 미련이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지금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런 기억이 남아있어요? 그 연애 기간. 마지막에 안 좋았고 그리고 뭐 좀 저도 나름 상처를 받은 게 많았고 했지만 첫 연애를 이렇게 3년을 예쁘게 이렇게 아웅다웅 꾸려나갈 수 있게 해준 상대방이니까 사실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랑 별개로 그 친구 왜냐면 저는 꿈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친구도 좀 꿈을 이뤄서 좀 자기가 원하는 무대 위에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멋진 좀 모습.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또 아름다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트루럽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셨고 지금은 또 예쁜 연애 중이시잖아요. 그죠? 이분이랑 더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아주 오랜 옛날 얘기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되게 뭔가 묵혀뒀던 얘기를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니까 재미있었던 것 아 그래요? 같고 네. 다행이다.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얼마나 순수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현재를 반성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오늘 집에 돌아가서 기왕 오랜만에 얘기가 나오는데 뭐 그때 받았던 CD나 한번 들어볼까, 얼마나 실력이 늘었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국민 첫사랑 프로젝트 여기까지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는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코너, 이것이 왜 논란인가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양진호 회장의 갑질입니다. 양진호 회장이 논란으로 떠오른 이유는 최근 공개된 한 영상 때문인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한 남성에게 폭언과 함께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양 회장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또 해당 직원에게 사과를 똑바로 하라며 피해자를 무릎 꿇리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가 구타 및 폭언을 당하는 이유인데요. 해당 직원이 양 회장 본인인 것처럼 몇 개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사칭했다며 폭행을 시작한 것이죠.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 역시 양 회장이 직접 촬영하라고 시켰다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기념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최근 제보에 따르면 양 회장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향해 석궁을 쏘도록 했으며 일본도로 닭을 베라고 강요했다는 정황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 뉴스타파에 따르면 수년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감청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재벌가들의 갑질 이슈가 여러 차례 불거진 바 있지만 양 회장의 갑질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기상천외한 갑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갑질에 관련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천부인권. 즉, 인권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어떠한 누구도 사람의 인권은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잠재적인 심리에 너와 나는 다르다 라는 기본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등사회를 추구하지만 절대적인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처럼 신분에 따른 차별은 없지만 보유한 자산에 따라 갑과 을이 결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유한 자산과 권력이 많을수록 이러한 생각이 박히면 쉽게 빠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갑들도 누군가에게는 을일 뿐입니다. 갑이라고 불리는 많은 일들이 여론에 따라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만큼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이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사람 대 사람으로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러한 불상사는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모든 사람에게 존경심을 표하십시오. 그 길만이 당신이 갑에서 내려오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갑질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큰 갑에게 무릎 꿇게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지식사 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합사 얘기 나누기로 했는데 네, 열심히 네 마리를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몸살이다 머리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공간도 막 서로 공유하고 막 이래요? 공유하고 나누고 있어요. 일단은 마루야, 마루 신기 불편해. 진짜로 인터넷에서 고양이 합사를 딱 검색치면 무수한 정보를 다 떠. 오늘의 주제는 원룸에서 결과. 둘째 고양이 혹은 고양이 합사하기, 요거를 조금 정리를 직접 몸소 체험한 걸 정리해보는 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네요. 일단은 고양이 합사를 하기 위해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거는 뭘 것 같아요? 맞아.
공간 분리. 그렇죠. 공간 분리. 공간 분리. 그 인터넷 검색해 보면 공간 분리를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방이나 다른 방이나 거실이나 이렇게 공간을 분리시켜서 익숙하게 한 다음에 둘이 만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제일 첫 번째 규칙인데, 그럼 원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보통 가능한가 그게? 다이소에서 파는 네트망을 연결시켜서 이제 공간 분리를 한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사실 공간 분리의 개념이 없어요. 허술하잖아요, 그리고. 허술하고 다이소 네트망은 구멍구멍 돼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다 서로 시각을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애들이 튀어나올 수 있고. 탈출할 거야. 그래서 파티션을 샀어. 돈 많이 들었겠네요. 되게 비쌀 것 같은데, 파티션. 근데 좀 한 가지 더 팁을 말하자면, 파티션을 구매하면 파티션 담겨오는 박스가 있거든, 사실. 내가 가로가 총 3m면 3m? 가로가 총 3m라고 하면 보통 박스까지 포함할 수 있어. 박스가 파티션 크기랑 똑같아, 사실. 그래서 그냥 파티션 한 칸은 안 사도 돼. 박스를 붙여서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도 되는구나.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래서 꼭 3m라고 해서 3m 파티션을 다 구매할 게 아니라 뭐 박스가 두 개가 같이 오게 되면 3단짜리 두 개를 사고 박스 두 개를 붙일 수 있는. 그냥 반만 딱 사면 되겠네, 필요한 양에. 그건 자료 화면으로. 문 닫을 거야. 보통 순위바로? 창문이 있는 쪽을 고양이들이 제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창문 있는 쪽을 기존에 사용하던 고양이들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고양이들한테 창문 있는 쪽을 줄 것인지, 그거를 좀 미리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셨어요, 언니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기존에 있는 아이들 마루랑 순이한테 주기 위해서 창문 있는 쪽을 마루랑 순이한테 줬고, 그리고 나머지 현관 있는 쪽을 이제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한테 분배를 했지. 근데 그게 뭔가 딱 생각했을 때도 더 좋을 것 같은 게, 텃세를 그럼 좀 덜 부릴 것 같아요. 자기의 공간, 그리고 집사랑 같이 있다는 그 느낌? 그게 계속 유지는 되니까. 그래서 공간 분리를 하고 나서 상대방이 있다라고 느끼는, 인식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저 맞춰볼래요. 일단 이렇게 뭐 있으면. 그렇죠. 오감이 있다면, 오감 중에 뭘 먼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이라면. 후각이죠, 후각. 후각? 아니. 아닌가? 귀. 청각. 그 다음에 후각. 그 다음에 시각. 아무래도 동체 시력이 가장 좋은 것도 고양이들이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지만 청각, 후각, 시각 요 순서대로 서로를 인식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또 두 번째 작업이 들어가야 돼. 뭐가 이렇게 많아요? 기본 저번 주에 얘기했던 필수템 기본들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새로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여긴 새로운 공간이니까 또 그 새로운 친구들을 위한 걸 배려를 해줘야겠지.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쓰셨군요. 근데 기본 필수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하고. 그쵸. 그럼 뭐 첫 번째 화장실 여러 개 놓아야 그쵸. 되겠다. 모래부터 시작해서 밥그릇, 물그릇, 화장실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뭐 스크래처 아니면 캣타워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캣타워도 종류가 있잖아 사실. 뭐 오픈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기본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나무로 제작된 캣타워가 있을 수 있고, 키튼박스라고 해서 상자를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살린 상자형 캣타워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있고. 마루랑 순이는 기본 원래 사용하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오픈형 캣타워를 마련을 해주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박스 종류의 키튼박스 캣타워를 마련을 해줬거든. 진짜 체계적으로 잘하셨네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이 낯선 공간에 왔을 때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사실. 거기서 안정을 취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포기할 만한 시간을 가질 그 시간이 필요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뭔가 있어요. 딱 내 얼굴만 나올 수 있는 공간, 어둡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박스형 캣타워가 새로운 친구들한테 좋은 편이고. 아,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고양이 특성상 먼저 처음 데려왔을 때도 이제 저는 그 앉은뱅이 책상 있잖아요. 거기다 담요를 이렇게 아예 씌워서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거기 들어가서 한 하루 정도 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집을 기웃기웃 하면서 좀 탐색을 시작하더라고요.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낯을 좀 가리는 편인 것 같아요. 좀 바로바로 도망내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뭐 박스형 캣타워가 있어도 좋고 없으면 박스를 마련해서 만들어줘도 좋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장 예견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침대 밑에 뭐 먼지 구덩이 속에 식탁 밑에 이런 뭐 혹은 장롱 위에 이 친구들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찾기 때문에 그거 박스를 대신 마련해주지 않으면 집사가 더 피곤할 거야.